우리 인생에도 태권도처럼 1단, 2단 뭐 이런 단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인생 몇 단쯤 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한 인생 5단? 50대니까. 인생 5단 왕종근의 아름다운 초대. 오늘 모실 분은 인생 9단 정도의 막강한 내공을 지니신 분입니다. 30년간 옥중 사형수들을 상담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진짜 어른 노릇을 하고 계시는 70세 할머니 양순자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사형수 만나러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죽음을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사형수들을 만나보면서 밖에 있는 고민은 고민이 아니더라고. 지금 딱 죽인다 그러면 무엇이 걱정이 돼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70세 할머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분 안 좋으시죠? 아, 그런 할머니. 거 하나도 없어. 나 나이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할머니란 말 들어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당연히 할머니 같지는 안 보여요. 아, 그래도 할머니야. 실제로 할머니 되셨어요? 나는 확실히 전철을 무료로 타고 있다는 거. 아, 경로우대증을 갖고 계신다. 사형수와 마주 앉아 있을 때와 지금 방송국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와 어느 쪽이 더 긴장되세요? 아, 이게 훨씬 긴장돼요. 카메라 앞이? 아, 그럼 사형수 30년 만나면서 청심 하나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아침마당 할 때는 청심만 먹었어요. 잘하시던데 저 나오신 거 봤어요. 아, 그래도 속에서는 떨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는 피를 하나 쏟았어요. 저 양변기에. 어이구. 소변을 했는데 피가 가득 있는 거야. 긴장해가지고? 아, 긴장이 아니라 막 그냥 생방송이니까 큐 하고 막 시작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그래서 TV 방송을 안 한다. 그러나 이제 오늘 나오신 것은 이제 아, 여기는 고향에서 진짜 오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예. 두 번도 안 물어보고 오케이. 가야지. 야. 간다가 아니라 가야지. 가야지. 나는 가야 해. 가야지.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 고향이라는 것이 확실히 그 또아리를 틀고 있었더라고. 교화위원이 이제 그러니까 사형수를 교화시키는 일이죠, 그죠? 30년을 하셨어요? 30년. 30년간 그러면 사형수를 몇 분이나 만나시는 거예요? 8사람 했어요. 8명? 8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년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건이 큰 사건은 예. 1년 안에 집행을 했어요. 아, 그런데 예. 그 다음 단계는 2년, 3년 또 정치적인 사건이 걸린 것은 8년도 가고. 그러면 한 사람 만나는 기간이 얼마나? 평균이 한 3년 잡았어요. 한 3년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한 사람만. 아, 집행할 때까지. 그냥 한꺼번에 몇 명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대1만 해. 한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만 한 몇 사람만 년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행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럼 30년간 중에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이제 집행하고 나면 예. 한 달쯤 좀 쉬어요. 장례식 끝나고 와서 한 달쯤 있으면 예. 이제 교문과에서 전화가 오지. 사형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다음 사형수. 다른 사형수. 다음 사형수. 그러면 집행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집행은 우리 지켜보지는 못해요. 그거는 성직자만 들어가요. 그분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행이 딱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예. 연락이 와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때 이제 급히 달려가는 거죠, 구치소로. 식구들에게도 다 연고 따라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시체 인수해 가라고. 예. 그런데 거기가 그 가족들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장례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형수가 집행을 당할 때는 그야말로 외로운 죽음이군요. 그렇죠. 화장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분골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고 있으면 참 그 인생 허무가 느껴지겠어요. 이 세상에 와서 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생각이 그죠? 많은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예.
한 줌의 가루는 똑같은 거구나. 뭐 세 개 뭐 내놓으라고는 재벌이 죽어도 한 주머니에 그 가루고 한 주머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을까 싶으면 굉장히 마지막 측은한 감정이 들어가죠. 정말. 교화위원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주로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얘기를 하시겠죠. 사형 선고 받잖아요. 그러면 과정이 다 나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미 각오는 하지만 막상 법정에 서서 판사가 사형하고 딱 때렸을 때는 또 틀려. 그렇겠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또 제2의 그 정신적으로 그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란기를 겪는 거예요, 막. 그때는 이제 우리 교도관이 가가지고 이제 집행할 날이 아직도 멀었으니까 이제 종교를 하나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그럼 일단 사형수가 자기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교화위원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왕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맨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마지막까지 나에게 자기를 맡기고 해도 당신 마음이 편안하시겠냐고. 어째 그냥 만나보니까 편안하지 않다.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속에 있다면 다음에 안 나와도 된다. 나는 그것만큼은 당신이 선택권을 주고 싶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존중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고 가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마지막에는 서로 만나서 편안하고 좋은 사람하고 마지막을 정리해야지 정리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꼭 그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사형수를 처음에 이제 어떤 사형수와 인연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만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요일 정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언제 그러면 온다. 저는 이제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에요? 무슨 얘기 하세요? 2시간 동안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되게 예배 보죠.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배 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신앙의 갈록이 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사형수하고 같이 봐요. 기도는 사형수한테 시키고 성경책 읽는 것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근데 교화위원을 30년 하셨는데 월급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자기 자비 들여가지고 다 자기 자비로 하죠. 자비로. 일체 그건 정말로 일단 그것은 좀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아요. 다른 봉사하는 거하고 여기는 신원조사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신앙적으로 돈독해야 되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감당해낼 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이촉장을 줘요. 교화라는 것은 사형수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교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화가 필요한 것이지. 사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교화가 과연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게 아닌가. 진짜 그래요. 그 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11년 전에 막가파가 바로 옆방에서 있는 그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애들이 그냥 벌떡벌떡 뛰고 있어요. 증오심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형수는 빨리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린 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공포와 두려움에 가는 게 아니고 깨끗한 마음과 평온한 상태에서 저 세상으로 가야 자기 잘못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그것이 정리가 됐을 때 받아들이면서 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저는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천당 가라고 나는 그 사람들을 한 거 아니고 죄악 같은 걸 깨끗이 벗고. 그러면 그죠? 사실은 우리가 사형수들에게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형수라 그러면은 교도소 안에서 집행당하는 사형수도 있고 우리는 교도 밖에 있는 사형수.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나를 이렇게 걸러야 돼요. 저 좀 교화하세요. 저도 교화. 우리 저도 뭐 죄를 많이 짓고 얼굴에 보면은 많이 자기가 이게 뭉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얼굴이라는 것은 가릴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기 전에 굉장히 분장을 했잖아요. 화장을 하고
젊어 보이고 주름살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거, 이건 거짓 할 수가 없어. 화장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 근데 사형수를 만나서 이제 교화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게 여겨진다거나 그러면 또 감옥 밖에 있는 가족도 염려가 된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럼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1시간 같이 있게 되면 한 30분 예배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30분쯤은 이제 사담 하잖아요. 이제 예. 자기 이제 친구들 편지는 오느냐, 요즘 네 심정은 어떠냐. 예. 그러면은 이제 얘들 걱정이 된다.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뭐 아이가 뭐 어디로 뭐 고아원으로 갔다 그러더라. 어머니가 동네에서 못 살고 이사 갔다더라. 그런데 그러면서 막 그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가족이 진짜 그 못 살고 이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겠어요. 많아요. 그죠? 다 그 동네에서 못 살죠. 그 도와준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교화위원들은 예. 다 도와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사형수 가족을 도와준다거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준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너무 하면 안 돼요. 하나만. 제가 이제 그 사형수는 제가 맡아서 얼마 안 됐는데 사형수들은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막 몸이 바삭바삭 야위어 가는 것 같아요. 왜? 왜 그러냐면 이제 12월 달이 되면 집행을 꼭 했어요, 그때는. 12월에 집행을 많이 했어요. 꼭 했어요. 연말에 꼭 집행을 했어요. 그러는데 계속 나는 못 주고 그런 사형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나 그게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자기 집에 아들 하나가 중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다락방에서 그 일주일에 아버지 면회 오는 거 외에는 학교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 하나하고 둘이 있는데 그 아이가 내 이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방문했어요, 집을. 가서 보니까 정말 예쁜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를 내가 맡아서 등록금만 주면 되겠다. 어머니가 잘 거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형수 보고 내가 당신 아들을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등록금을 줘서 대학을 졸업을 시킬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이 세상을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편안해 하더라고.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그냥 돌덩이 같은 그냥 그 책임감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분은 편안하게 떠나고 예. 나는 그날부터 이제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11년 동안 제가 그 아이 대학을 졸업을 시켰는데 훌륭한 사회인이 됐습니까? 그 애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장가도 좋은 여자 얻었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의 공이에요, 그건. 진짜. 그 얘가 지 스스로 얌전해요. 파랑새 한 마리를 내가 정말로 그 결혼식 하고 날려 보냈는데 그걸 이번에 내 책 꼭지에 쓰면서 미안한 거야. What if I told you it was all meant to be? Would you believe me? Would you agree? It's almost that feeling we met before. So tell me that. 근데 사형수 교화위원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는요, 그랬죠. 37살 때. 37에? 37에 되게 50, 60에 거기 들어가시거든요. 37에 뭘 하신다고? 그 사형수를 만나러 그 교도소로 들어갈 때 사형수 만나러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사형수는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죽음을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사형수를 만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굉장히 죽고 싶었어요. 그냥 정말 살기 싫더라고. 세상에 이런 것인가. 그런데 그 죽고 싶다는 것이 너무 내 내리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과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죽음이 차이가 뭔가. 내가 왜 그때 죽고 싶었습니까? 결혼을 해서 보니까 예. 너무 그냥 잘못 시집을 온 것 같아.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심장도 안 좋아서 병원에도 아무도 모르게 정말 가서 치료받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실 뭐 누구나 네. 힘든 부분은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누구나 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처음부터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면은 예. 하나도 지금 누구도 저한테 공감을 안 해요.
예. 그런 거 갖고 다 이혼을 하느냐고. 예. 그런데 자기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 사람들마다 틀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을 선택할 때 우리 남편이 굉장히 인재였어요. 예. 아주 사람이 준수하고 또 우리 시댁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예. 가난했지만 그 종교인들로서는 밖에서 볼 때 굉장히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굉장히 조금 그저 불편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예. 자꾸 도박을 하는 오빠가. 저는 그것에 너무 지쳐가지고 온 식구가 주일날은 저렇게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꼭 천사들이 가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저런 집에 가서 살면 전도 요망한 청년이라는 거 하나 보고 그거 가셨군요, 하나. 그러니까. 그리고 예. 내가 가서 봉사와 희생을 기꺼이 하면은 저 식구가 다 언젠가는 다 함께 저분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갔지요. 갔는데 아직 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어떤 예를 하나 점이냐면은 들어주시면. 저는 예. 이제 그 아버지가 그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그 시골 마을에서는 정말로 그 존경받는 어른이셨어요. 예. 나는 그 아버지보다도 그 장로님이신 우리 아버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그 스댄 그릇을 하나 땅에 떨쳤어요. 그거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 깨지는데 스테인리스. 떨어졌는데 예.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예. 그냥 내 가슴이 그냥 내가 그냥 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워서 반쯤 허리를 폈는데 시아버지가 문을 팍 열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보았던 그 시아버지 얼굴이 아니고 애비 없이 아버지도 아니고 애비 없이 자라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탁 내 마음에 내진탕을 맞는 것 같아. 내진탕이 된 것 같아. 그 좋은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는 몇십 년이 흘러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 연민의 정이 늘 흐르는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욕을 맥히는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의외에 스댕 그릇 하나 땅에 떨쳤다고 일어서자마자 나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많은 세월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잘못 왔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데 제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죽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 그 원초적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할게요. 예. 왜 결혼할 사람을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한 그게 거예요. 원초적으로 선생님 그것이 잘못됐어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그걸 잘못한 게 사랑해서 가야 되는 건데 예. 이거 그냥 도와주려고 갔다니까. 근데 그 사람 그거 기분 나쁘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잘못을 한없이 뉘우치고 있어요. 저 표정.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그 잘못 그대로 용서받고 끝내고 싶어. 근데 왜 안 맞으면 이혼을 생각하지 왜 죽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죽는 것이 더 익숙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꽃상회가 나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환상적으로 좋은 데로 가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몇 년 만에 그러면 그렇게 22년 살았어요. 아니요 결혼 생활 몇 년 하시면서 그때 결혼 사형수를 생활이 만나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면 한 8년 그래갖고 정도? 네네. Love can be a many splendid thing. Can't deny the joy it brings. A dozen roses, diamond rings, dreams for sale and fairy tales. It'll make you hear a symphony. 그러면 가정적으로 선생님이 불행해가지고 불행해가지고. 나도 살기 싫은 사람이 네. 표정도 좋을 리가 없고 그러죠. 그때는 우선 내 아주. 표정이 벌써 그냥 세상 살기 싫은 표정일 텐데 그런 표정 가지고 사형수 만나가지고 무슨 교화를 하겠다고 나를 그렇게 접수해서 넣어주신 분들이 저한테 속았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왔나보다 그러는데 나는 내 속에서 내 스스로 인생이 싫어서 갔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 처음에 교화위원이 되셨을 때는 그런 편견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그럼요. 그 처음에 만난 교화위원 생각나세요? 그 가엾은 처음 만난 사형수 어떻게 이런 교화위원을 만나가지고 그 교포였어요. 그런데 그 애가 또 그렇게 우울하더라고. 간첩이었어요. 그래갖고 사형 받았는데 예.
그 아이도 교포였지만은 그 일본사에서 굉장히 그 구박받고 예. 힘들게 살아가지고 이제 간첩으로 포섭돼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사형수가 됐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한국말이 또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말이 안 통한 게 전 좋더라고. 다 이렇게 느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자기 마음도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뭘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그러니까 고민을 같이 얘기하니까 좋죠. 사형수는 사형수대로 고민이 있고 나도 살기 싫다. 너만 살기 싫은 게 아니야. 내 고민을 늘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나한테 굉장히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내가 그 애들이란 말은 죄송하지만 나보다는 많이 어렸으니까. 예, 예.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만났던 사형수 네. 그분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행 당하는 걸 보지는 않았지만 예, 예. 내가 교화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사람의 죽음을 이제 알고 나서 예. 굉장히 뭘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사형수가 어떻게 간 것은 그 사람 몫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솔하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갔으며 그들의 죽음을 내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나도 똑같이 무겁게 생각을 얼마나 했는가. 그걸 하나님한테 정말로 한번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를 만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참 항상 인간적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속이 어떻든. 예, 속이 어떻든. 예.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도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시던가요? 가서 들어가서 이제 사형수들하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사형수들을 만나보면서 밖에 있는 고민은 고민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고민 같지 않는 고민을 갖고 나열하면서 우리가 아이 죽고 싶어. 이런데 그쪽 사형수를 만나면 진짜 그 말은 함부로 할 말이 아니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사형수를 보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사형수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사형수들은 단지 자기 곁에 누군가가 하나 있어줬다는데 이론은 되겠지만은 배운 것은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럼 그야말로 선생님이 치료받았네 거기서 그죠? 그래 치료받은 거라니까요. 진짜 치료받으셨네. 제가 거기서 몇 년 만에 치료됐습니까? 기어서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왔죠. 몇 년 만에? 그것은 한 명만 만나도 진짜 확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한 명 만나갖고 되지는 않았고 예. 한 명은 안 되고. 그래도 한 명 만나갖고 한 명 안 내가 되고. 예. 서너 명 만난 후부터 그런 것 같아요. Good day sunlight. I'd like to say how truly bright you are. You don't know me, but I. 교화위원이 이제 되시고 나서 많은 사형수를 만나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너그럽게 대했겠죠. 또 내 가슴 속에 아량이 생기고 그러면 점점 그렇게 내가 예, 큰 사람이 돼 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가정도 불편한 것. 우리 시동생이 예. 사형수들은 가서 그렇게 다독거려서 잘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 이제 남편은 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안 되느냐고. 왜 안 됐습니까? 난 그래 그게 왜 안 되냐 궁금하네. 그러지. 예. 사형수는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대해서 무슨 말을 칼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다 잘났다는데 거기다가 그럼 사형수처럼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해보니 해주지.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차라리 그래 모든 거 잘못하고 그냥 아니 자기 잘못을 다를 예, 인정은 않지만 그래도 예. 아까 생각해 보니까 나 그거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또 기꺼이 나는 그 간용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만일 제가 남편을 만날 수 있으면 남편한테 가서 왜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면 그쪽도 분명히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예, 나는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아니죠. 제가 더 완벽하지 못한 것이 많죠. 그래서 아무튼 결혼 생활은 전혀 희망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서로가 마모시키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자기 인연으로 가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안 맞을 거고 나도 그 사람이 안 맞을 거고 그러니까 각자 맞는 사람한테 가는 게 낫겠더라고. 나는 지금도 나는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만 된다면 나는 지금도 정말로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불교식으로. 불교에서는 이런 말 해줘. 왜 그러냐면은 인연이 아닌 것은 부처도 감당을 못 한대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기하고 맞아지는 인연이 있어요.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다면 참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순간, 저 순간, 이 자리, 저 자리에서 금전적으로든 뭐로든 자꾸 곤란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쉴 새 없이 오죠. 그죠? 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곤란을 겪을까요? 또 어떤 점이 그렇게 가장 힘들게 할까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예. 자기가 만드는 괴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 하나만 접으면 그거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그릇이 하나 다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서가지고 이 이쁜 그릇이 어디서 사왔는데 깨졌다 이렇게 막 푸념을 하는 시간이 많이 가져요. 그러면 나는 다 깨진 순간에 빨리 체념해버려요. 그리고 빨리 이걸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빨리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 고민이 안 된다는 거군요. 난 그러니까. 그거 깨져버린 것을 갖고 고민하면 뭐예요. 이게 깨져버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꾸면 세상도 이렇게 보이는 것도 바뀌고 진짜 마음 관리만 잘하면요 고민은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See the stone set in your eyes. See the thorn twist in your side. I'll wait for you. Sleight of hand and twist of fate on a bed of nails. 근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네네. 자녀는 선생님이 네, 내가 다 저기 해서 결혼 다 해서 그때부터 좀 아니 이제 남편이 없는 삶. 그렇죠. 그때부터는 저 혼자 사는 삶 20년, 20 몇 년. 참 그 삶이 또 아 저는 정말로 그 철로길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딸만 둘이었거든요. 예. 내가 이 딸 둘을 잘 키우지 못하면 이혼한 것에 대해서 덤팽이도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둘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어머니 혼자 자녀 키우는 게 좀 어렵죠, 그죠? 힘들었지만은 지금 말을 이렇게 표현을 힘들었다고 표현하는데 그 둘 가르치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하는 일인데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 아이들 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용기가 있었던 거니까 너무 고마워요. 불행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기 우리 호수공원을 많이 걷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부부들이 손 꼭 잡고 지나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되게 인간이 본능이 시샘도 부리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이러잖아요. 근데 나 솔직히 지금 하는 말인데 저렇게 살도록까지 얼마나 저분들은 많은 고뇌를 겪었는가 싶으니까 박수 쳐주고 싶어. 그렇죠. 나는 우리 친구들 앞에서 끝까지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내가 밥 사준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서울에서 아무리 뜨고 내가 명사라고 그러고 소문이 이렇게 자자해도 너희들이 해내는 일은 나는 못 해냈잖아. 근데 그것이 1번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그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지. 두 따님과 함께 이제 사셨잖아요. 네. 그때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죠. 어떻게 해? 경제적인 저는 문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우리 어머니께 저 좀 더 주셨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네. 친정에서 또 그 부분은 또 조금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돈 되는 직업을 따로 가져보신 적은 없으세요? 돈 되는 직업은 제가 글 교정 같은 것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그런 거 책하고 말고 어디 관계- 직장에 뭐 직장은 매여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해봤다거나. 제가 시골 군청 3년 다닌 거. 아, 군청. 군청을 3년을 다녔는데 제가 그 영안군청에 다녔거든요. 예. 제가 그때 나이가 57인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시골 군수가 되신 거예요. 지자재로. 예. 저를 말을 좀 스카우트해갖고 데리고 갔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거기 3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내 태묻은 고향에 내가 정말로 한없이 봉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매달 주는 봉급 있잖아요. 내가 그걸 거기 3년 동안 다 거기다 한원하고 왔어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차가 이렇게 전남 남바가 앞에 가요. 예. 그러면
그 차를 추월을 못해요. 그냥 좋아서 그거 고향 그냥 사람 전남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그리고 돼요. 한 번은 이제 서교동에 있는데 그 서교동이 복잡은요, 홍대 앞이라. 근데 전남 남바가 주차를 잘못 시켜놓고 동네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2시간을 그 아저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면 빨리 도망가라 하려고. 그 전남 남바 하나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저기 당할까봐 2시간을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양심이 엄청나시네. 아, 그러니까 나 예양심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을 비단원 입고 밤길을 걷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3년 저기 공무원 생활했어요. And everybody's talking how I can't be loved, but I wanna be loved for real. Everybody's talking how I can't be loved, but I wanna be loved for real. Want to be your heir. 요즘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높아요. 네, 자살. 특히 젊은이들이 자살을 네, 네. 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그런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은 생각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자살이라는 것은 얼마나 괴로우면 하겠어요. 제가 괴로워 보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하겠냐고.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을 했을까. 예,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 자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지. 그것은 그 상황에는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요 정말 괴로워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만나러 왔는데 지금 하루 종일 못 먹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괴롭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저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용기를 갖고 살으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2번째 해야 할 말이야.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굶고 왔으니까 나는 정말로 칼국수라도 한 그릇 일단 먹여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지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것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괴로울 때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아니면 온갖 죽음을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당신은 사형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런 말 했거든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죽지 마 하면 더 죽으러 가거든요. 그럼 난 그래요. 개인 상담을 한번 했거든요. 철원 가서 그 애가 이제 자살 미수로 이제 해서 왔는데 정말로 죽고 싶으냐? 죽고 싶대요. 그러면 죽어라. 죽는데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죽어라. 부대 안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부대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느라고. 그냥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제가 군부대를 많이 가보니까. 그다음에 그 가족은 또 어떻게 그리고 또 상처를 가질 한강에서 것이며. 떨어져서 죽은다. 추운 겨울에 잠수부가 그냥 한 달 내 시체 찾느라고 고생을 하니까 그것도 피해가 주는 거 아니야. 또 차에 뛰어주고 죽은다. 모처럼 정말 개인 택시 하나 맡아보려고 영업용 택시 물다가 그날 재수없이 그냥 그 시체 네. 하다가 인생 망가지고 정말로 죽고 싶으면 남에게 피해 안 죽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해봐라.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혀 나 아닌 예. 남이 뭐 아니고 내 가족이라 어쨌든 나 아닌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지 죽- 않는 죽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죽는 상처가 거죠. 얼마나 큽니까 다들 이렇게 옆에서. 못 죽는 거죠. 그래, 죽을 수가 없네. 그 말씀도.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 죽어라 그러면 그건 좀. 아니 그게 꼭 죽고 싶으면 죽어야 죽어라. 되는데 예. 방법을 좀 찾아봐라. 그러면서 또 이제 살아야 되는 메시지를 또 하죠. 그것만 해갖고는 안 되죠. 안 되니까. 예. 그럼 나중에 편지 오죠. 선생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한 말, 정말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꽂히는 진짜 말을 그 사람 입장에서. 해주면은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Do you hear me? I'm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우리가 주위에 좀 잘 못 돼 있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안 됐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옮기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이를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하고 또 친숙해지는 과정을 겪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은 애들이 그렇게 우리 옛날 그 농경사회 시절만큼 어머니하고 끈끈한 정을 못 나눠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도 어떤 적이요. 그런다 또 불행하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나무 집에 가서 살고 고아원에 가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천대받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정이 조각 이렇게 구겨진 거예요. 예. 구겨져가지고 이제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어떤 그냥 절정 기간에 이것이 쫙 펴지는 거예요. 분노로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살인 아, 예.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공중전화 늦게 했다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살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 오기까지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이제 종이가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확 펴진 거예요. 그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받아야 할 영양 공급이 결핍돼 있으면은 이게 꾸겨 있더라고요. 부자가 아니라도 가난하지만 부모 밑에서 이렇게 활달하게 사는 애들은 이게 꾸겨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꾸겨진 놈이 나중에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처음부터 펴져 있는데 폭발 안 하잖아요. 예. 사형수 교화위원회 이제 그만두셨죠? 사형수 교화위원은 이제 내가 이제 사형수 곧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사형수를 못 하지. 그게 나이 사형수는- 제한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형수를 한 번 맡으면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그 사형수를 내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갈무리해야지. 지금도 내가 뭐 사형수 만난다고 다니고 이것은 보기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 군부대 가서 강의하고 일반 강의 들어오면 가서 강의하고요. 개인 상담, 그 상담하면서. 요즘은 상담을 주로 하시니까 제가 하나 상담할게요. 제 개인적 상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몇 살인데요? 중학교 2학년. 네네. 근데 저는 제 자식이니까 저는 공부 잘했었거든요. 예. 당연히 공부 잘할 걸로 믿고 애를 키웠는데 지네 반에서 만약 지네 반이 30명 같으면 한 16, 7등? 제 욕심에는 너무 안 차거든요. 안 차지. 내 아들이 공부를 못 한다는 사실이. 그거 어떻게 할까요? 관리를. 그러면은 저기요네 우리 저 아나운서님께서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너도 이 정도는 와야 쓴다는 그것을 놓지 않으면은 아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불행하셔.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큰 딸은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큰 딸 만나러 학교 갈 때는 저 정문으로 들어가고 둘째 아들 선생 만나러 갈 때는 후문으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인간성은 둘째 아들이 훨씬 좋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잔인한 부모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부모들은 다 그 어떤 경우에는 자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근데 이제 부모 마음에는 사실은 부모의 욕망이라기보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내가 죽고 이 세상에 없을 때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내가 그 편하게 걱정은 눈을 안 감고 해서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소급에다가 걱정을 많이 해요. 앞으로 오래 살면 40년도 더 살 거거든요. 40년 후에 죽은 다음에 자식 얘기를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루도 틀리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때는요. 공부 잘하는 놈 절대 출세를 못합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이 떠요. 그러면 우리 아들 인간성은 좋아요. 인간성 좋은 사람이 뜨죠. 오늘 선생님 만나기 진짜 잘. 인간성이 좋은 놈이 앞으로는 뜨고 창의성이라고 그러는데 창의성은 또 어떤 것이냐. 인간성 좋은 놈이 창의성도 있게끔 돼 있어요. 왜? 인간성 좋은 애들이 놀기를 좋아하고 친구 관계를 좋아하니까 놀면서 공 차면서 공부 안 하면서 창의성도 나오거든요. 공부만 책상 앞에서 맞추기만 하는 놈이 무슨 놈이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 거기도 그렇게 명쾌한 답이 나 나오세요. 굉장히 나 교육 분야에 대해서 나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예. 나 누르면 나와요. 오늘 선생님 그러니까 만나기 인생 정말 9단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누르면 나와. 원래는 인생 10단이 지금 9단 된 이유는 그 9단? 원래 10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9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가정 생활이 완벽했으면은
아이 또 괜히 그 얘기. 그러지 그래. 아니 괜찮아요. 저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저는 지금 70살이고요. 이혼했고요. 그렇게 얘기 제가 먼저 딱 궁금해하니까 그냥 빨리 그냥 이실직고하고 바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태어나면? 예.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쇼펜하우어가 한 말 중에서 저기 세상은 태어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야. 태어나면 괴로우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불교에서는 정말로 성불 해버리면 되고 또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인간으로서 또 괴로움을 계속 연속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인간은 태어나도 계속 괴롭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괴로움의 그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싶지는 않고 정말로 공부를 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상 공부를 해서 좀 거기서 좀 이탈하고 싶어요. 질문 하나만 더. 네. 선생님 고향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저 나주입니다. 나주. 나주 이창리 예. 영산강 변에서 자랐습니다. 네. 고향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냥 몰라볼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잖아요. 다들 요즘 참 살맛 안 나요. 예. 고향 사람들한테 화끈하게 좀 우리 좀 근심하지 말고 삽시다 하는 좀 희망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 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안경근 아나운서가 지금 죽고 싶어도 뭐 때문에 못 죽어요? 만약에 죽은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예. 지금 딱 죽은다 그러면 무엇이 걱정이 돼요? 마누라, 자식, 뭐 또 주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거죠. 예. 그것이 살아야 할 답이에요. 우리가 사형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난 죽어도 이제 걸리는 것이 없다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죽으면 안 예. 되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를 살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그때- 명답을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신속한 명답, 뭐 강남에 가면은 그냥 쪽집게로 콕콕 찍어갖고 그냥 시험 쳐서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인생살이는 그렇게 쪽집게처럼 찍어내갖고 명답이 없어요. 그때 최선 다하고 그때 사는 거예요. 근데 절대 부정하지 말고 불평을 하면은 불평이 또 하나의 고민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을 죽이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면 돼요. It takes a crane to build a crane. It takes 2 floors to make a story. It takes an egg to make a hen. It takes a hen to make an egg. There is no end to what I'm saying. It takes a thought to make a word. And it takes some words to make an action. And it takes some work to make it work. It takes some good to make it hurt. It takes some bad for satisfactio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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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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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